동화책을 읽고 있는 만두. 동화 속 공주님들은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똑같이 결혼을 한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는 말을 아낍니다. 왠지 눈가가 촉촉해 보이는 것도 같은데 엄마는 공주가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실제 공주들은 어떤 결혼 생활을 했을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공주가 시집을 가면 일반 며느리들처럼 시집살이를 했을까요? 조선의 공주님 결혼 생활에 대한 교양만두 시작합니다. 우선 조선의 공주는 간택제도를 통해서 남편감을 골랐습니다. 이 간택제도는 조선의 3대 임금 태종 이방원이 처음 만들었는데요. 너무 아끼던 본인의 딸내미 때문이었죠. 태종은 총 9명의 부인에게서 무려 17명의 딸이 있었던 정력와 아니 딸부자였습니다. 간택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왕족들도 일반 백성들처럼 중매 결혼을 했는데요. 그의 6번째 딸이었던 정신옹주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태종은 당시 춘천 부사였던 이속에게 중매쟁이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속은 왕에게 개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궁녀의 딸이라면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이게 뭔 소리냐면 태종이 결혼시키려고 했던 정신옹주의 어머니는 원래 왕비의 궁녀 신분이었습니다. 태종의 승은을 입고 후궁이 된 건데요. 즉 이속의 말은 이거였습니다. 천한 옹주한테 내 아들 장가 보내기 싫은데. 감히 왕의 딸을 차버리는 지리는 패기. 그러나 상대는 형제들을 끔살하고 왕위에 오른 조선의 킬러 이방원이었습니다. 빡쳐버린 킬방원은 왕족을 능멸한 죄로 이속을 불러다가 곤장 100대를 때리고 전 재산을 몰수해버렸으며 신분 또한 노비로 너프시켜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평생 노총각으로 살도록 금혼령을 때려버리죠. 그렇게 왕실 듀스 101 간택제도가 시작됩니다. 결혼할 나이가 된 공주가 간택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우선 전국의 공주 또래 남자 아이들에게 금혼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지원자들은 이름과 나이, 생년월일과 본관, 그리고 아빠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까지의 이름을 적은 자소서를 제출했습니다. 왕족과 동성, 동본이거나 질병이 있거나 부모 중 한쪽이 없으면 당연히 서류에서 광탈됐죠. 그런데 이 자소서는 4에서 5품, 비교적 벼슬이 낮은 집안 위주로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벼슬이 높은 집안에서 왕의 사위까지 나오면 사돈댁이 권력을 쥐고 나댈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한 것입니다. 그렇게 공주의 남편이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생기는데요. 우선 좋은 점은 왕실 식구로서 명예직을 얻고 거기에 월급까지 나오기 때문에 일 안 해도 놀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문의 클래스가 급상승하고 자손 대대로 왕족이라는 빽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나쁜 점은 남편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관직에 나가서 정치를 할 수는 없었고 결정적으로는 공주가 죽어도 재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란 일에 뜻이 없고 집안의 대를 이을 필요가 없는 남자들이 공주의 남편감으로 많이 지원했죠. 장군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서류가 통과된 후보들은 왕실 식구들 앞에서 면접을 보는데요. 총 3번의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삼간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최종 합격자가 나오면 가래청이라는 기관이 출동합니다. 가래청은 일종의 웨딩 플래너인데요. 이 가래청은 스드메는 물론이고 예식장 선정, 혼수 목록 짜기, 결혼식 진행, 처가댁, 시댁, 인사 가기 등 모든 결혼의 과정을 컨트롤했습니다. 그런데 공주의 평균 결혼 연령은 고작 11살에서 13살, 남편도 동갑이나 한두 살 많은 결국 애기들이었는데요. 때문에 공주는 결혼하고도 짧게는 1년, 길게는 3, 4년까지 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5살쯤이 되면 따았던 머리를 풀고 비녀를 꽂는 성인식을 치른 후에 궁을 나가게 됐는데요. 그렇게 금지옥엽 귀한 공주님의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되는데는 뻥이고요. 출가한 공주 부부는 국가가 마련해준 신혼집에서 분가해서 살았습니다. 전황 새벽시 분가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빨리 꺼져. 시종을 포함해서 각종 신혼 살림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은 전혀 없었고요. 대부분의 공주는 애초에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왕의 자식인 공주는 아예 직급 자체가 필요 없는 최상위 티어. 종 1품인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도 며느리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었죠. 물론 공주인 아내를 구박하고 바람을 피우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인간들도 있었습니다. 이태호 이사. 그러나 공주의 신혼집은 어디 지방이 아니라 한양 내에 있었기 때문에
왕실 행사가 있을 때 공주가 직접 궁궐을 드나들거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얼마든지 남편의 쓰레기 짓을 아빠인 왕에게 알릴 수 있었죠. 다만 공주들도 가정에 충실하고 시부모를 공경하는 엄격한 유교식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굴었다가는 엄빠에게 등짝 스매싱 쳐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과 비운의 인생을 겪은 왕의 딸들이 있긴 했지만 대체로 공주님들은 살벌한 시집살이나 고된 밥벌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왕실 어른으로 대우받는 레알 금수저 로얄 패밀리였죠. 역시 한번 공주는 영원한 공주기 때문에 저는 공주 남편이 존나 부럽. 교양 만두였습니다.